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을 자꾸 미루게 돼서 올해부터는 매주 하나씩 궁금했던 것들을 실험의 형태로 실천해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실험 주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왔던 걸 한 번은 제대로 마주해보자 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에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에 나온 보거트에서 이름을 따서 보거트 물리치기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해야 할 걸 알면서도 괜히 손이 안 가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이번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올해부터 블렛 저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년보다 좀 더 계획적으로 의도를 갖고 살고 싶어서요. 블렛 저널을 쓰다 보니까 매일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트래킹을 하게 돼서 결국은 집안일도 덜 미루게 되고 운동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전보다는 조금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딱 한 가지 여전히 제가 지독하게 미루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구직 활동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를 말해야 돼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의 지원서 마감이 지난주 금요일 낮 12시였어요. 사실 작년에 영국 워홀을 처음 와서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걸 고민하느라고 1년을 보냈어요. 난 회사 다니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를 할까? 아니야, 나는 창작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해서 영국에 온 건데 크리에이터가 될 순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맴도느라 결국 사무직 지원서는 딱 7개밖에 안 넣었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나 진짜 취직은 해야겠다라고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부랴부랴 공고를 몇 개 찾아서 지원하고 싶은 회사 폴더에 저장만 해놨죠.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직 활동에 관해서는. 하루에 지원서 한 줄 쓰기는커녕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외면했어요.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이런 찝찝한 마음만 품고 그걸 뺀 다른 일은 다 했어요. 운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팟캐스트도 녹음하고 다 했죠. 근데 원래 저는 좀 미루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건 안 미루면서 구직 활동만 유독 미루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설거지나 운동을 미루는 건 그냥 귀찮아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리추얼을 만들고 습관화하면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결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구직 활동은 좀 달랐어요. 이거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미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는 블렛 저널 같은 도구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다. 그러면 이참에 한번 제대로 원인을 파헤쳐보자. 두려움을 직면하는 실험을 해봐야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가져온 돈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작년에 맘 편히 좀 쉬면서 놀러 다니고, 나의 자아를 탐색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물론 즐겁기도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내 능력을 제대로 써서 일할 때만 느껴지는 그 보람과 만족감이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슬슬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금요일 낮 12시 전까지 반드시 그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번 실험 주제를 두려움으로 잡자마자 바로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는 해리포터 광팬인데요. 그래서 일상을 해리포터에 비유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보거트라는 존재가 떠오르더라고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제수를 보면 거기서 루핀 교수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첫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보거트를 상대하게 하잖아요.
이 보거트는 옷장 속에 있다가 딱 옷장 문을 열면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본 순간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변신을 해요. 론 위즐리의 경우에는 보거트가 론을 보자마자 거대한 거미로 변하죠. 론이 거미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거트를 물리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 대상을 우스꽝스럽고 무해한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웃으면서 리디큘러스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이번 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의 보거트는 무엇일까? 이게 저의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보거트,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규정하기로 했어요. 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도 지원서를 쓰지 않는 행동. 근데 이 행동의 원인이 된 그 두려움의 실체를 이제는 파헤쳐야 했죠. 처음 떠오른 건 이거였어요.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떨어질까봐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한번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봤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제가 지원하고 싶은 그 회사는 되게 권위 있고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영국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일하는 곳.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갑자기.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제 머릿속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멋진 곳과 대비되게 그 앞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외국인인 나. 심지어 여기서 비주류인 아시아인이고 영국에서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영국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비자 유효 기간도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아서 그게 지나면 비자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나.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그 회사 앞에 평가 대상으로 서 있는 주눅든 나.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보거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스스로 이 일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능력 미달로 판정된 나.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붙었다고 치더라도 회의에서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영국 실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결국 상사를 실망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괜히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모든 생각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능력 미달 외국인인 나를 왜 뽑겠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가고 싶으면서도 지원서는 쓰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찝찝하게 지냈던 거죠. 이제 이렇게 보거트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렸으니까 그걸 덜 두렵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한마디로 리디큘러스 주문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공포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쓰고 있었어요. 보통 공포를 극복하려면 점진적으로 계속 노출을 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공고만 수십 번 본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해서 읽고 그럴수록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 두려움을 마주하기보다는 어떤 실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세계에 직접 몸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글로 보거나 남의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금요일까지 지원서를 써야 되니까 월요일, 이제 실험 시작하는 날이 항상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 회사가 있는 동네에 가보기로.
그 회사가 있는 동네는 시티 오브 런던인데요. 런던의 여러 자치구 중에 가장 구도심, 역사도심, 런던이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물론 간 적은 많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품고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권위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리디큘러스를 제 나름대로 설계해봤어요. 이걸 설계하면서 사실 되게 재밌어서 막 키득키득거렸는데 되게 구체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 리디큘러스는 웅장한 OST를 들으면서 출근하듯이 가기.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 회사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하러 가는 평범한 직장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거기 다니는 것처럼 한번 빙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물은 이어폰과 미리 유튜브에 저장해둔 셜록 OST. 왜 셜록이냐 하면 셜록 홈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OST가 되게 웅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면 뭔가 제가 대단한 어떤 재미난 일을 꾸미러 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러 가는 거다. 이게 저의 첫 번째 리디큘러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디큘러스를 한번 짜봤는데 이번엔 관광객인 척하면서 평가해보기예요. 제가 일하고 싶은 이 회사는 제가 지원할 포지션은 이 동네의 어떤 장소들을 홍보해야 되는 마케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로 콘텐츠도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번에는 제가 관광객으로서 관찰자로서 한번 가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물은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실제로 제가 홍보해야 될 장소들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맞이하고 얼마나 잘 설명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암행어사처럼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은 이렇게 먹었죠. 나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네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리디큘러스는 담당자 놀이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의 콘텐츠 담당자라고 역할을 한번 정해보고 제가 홍보해야 될 장소에 가서 내가 여기 담당자라면 어떤 걸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은 아이폰 메모 앱 그리고 카메라.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한번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보는 거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네 번째 리디큘러스는 그들 안에 속해보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 회사 근처에서 밥 먹는 직장인이 되어보는 거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 그래서 마음가짐은 이렇게 먹었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저 회사, 이 멋진 동네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느끼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리디큘러스로 이런 것도 정해봤어요. 권위적인 장소에서 귀여운 간식 먹기. 이건 제가 항상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좀 엘리트들만 다닐 것 같고 최대한 권위적인 공간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피스 건물 바로 앞에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팝콘을 먹는 거죠. 팝콘 먹으면서 거기 일하러 가는 직장인들을 관람하고 최대한 귀여운 젤리 같은 걸 사서 먹는 거예요. 어린이 간식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곳은 위협적이지 않다. 내 생각만큼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고 오자는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실제로 월요일에 출근하듯이 그 회사로 갔어요. 물론 아침잠이 많아서 좀 출근 시간보다 늦게 가기는 했지만 한번 그럼 시티 오브 런던에서의 제 하루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유튜브에 그 오프라인 저장을 해서 갔어요. 셜록 홈즈 OST를. 그래서 기차를 타고 흐린 그날따라 굉장히 창밖이 흐렸는데 그걸 보면서 출근 연습을 했죠. 근데 OST를 틀고 가니까 뭔가 신나더라고요. 어떤 대단한 일을 꾸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 며칠간 이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24시간 잠옷을 입고 백수 모드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좀 직장인처럼 차려입고 나오니까 뭔가 신나더라고요. 직장인일 때는 정작 잠옷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래서 셜록이랑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좋아해서 비밀의 숲 OST도 저장을 해서 계속 번갈아서 틀고 있었는데 그 비밀의 숲 OST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나올 때 마침 제가 그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시티 오브 런던이 뱅크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데 뱅크역에서 딱 나오니까 너무 멋있는 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런던에 고층 건물들이 좀 모여있는 곳이라서 역사적인 건물들이랑 섞여서 딱 뷰가 너무 멋있게 보여서 일단 막 뽕이 차올랐어요. 난 지금 이런 곳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사실도 아닌 걸 막 주입하면서 걸었죠. 멋있게. 그리고 나서 제가 홍보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한 곳에 갔어요. 관광객 모드로 이제 일부러 카메라를 목에다 딱 걸고 떡하니 걸고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질문도 던지고 가서 무료 리플렛도 잔뜩 집어왔어요. 런던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이런 것들 리플렛 집어오고 그 다음에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있길래 가서 젤리를 샀어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 권위를 깨트릴 만한 귀여운 간식을 고르기 위해서 열심히 막 탐색을 했죠. 근데 이것도 셜록 OST 중에서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틀어놓고 간식을 고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팝콘이랑 너드라는 이름의 어떤 젤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걷는데 점점 더 뭔가 옷을 잘 차려입은 멋진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신이 났죠.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일하게 될 그 회사의 건물이 있는 그 근처에 왔어요. 그러니까 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귀에서는 또 마침 그 긴장되는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마침 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안개가 껴서 굉장히 운치가 있었는데 딱 우산은 안 써도 될 만큼의 부슬비가 막 내리고 있고 눈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건축 양식의 어떤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홍보해야 될 어떤 갤러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갤러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라면 그림만 열심히 봤겠지만 이날은 제가 담당자 놀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홍보 담당자라면 어떤 걸 홍보하고 싶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갤러리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보다는 사람들,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는지, 어떤 걸 주로 사진을 찍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막 기록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딴 거에 막 꽂혔는데 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갤러리에 보이는 모든 창문과 모든 문이 뭔가 중세스럽기도 하면서 은근히 약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뭔가 시대를 알 수 없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딴 길로 새서 막 건축가 이름 찾아보고 구글링 해보고 그 문만 잔뜩 찍으면서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과정이. 그리고 이제 건물을 나와서 그 동네를 한번 구경을 했죠. 근데 근처 골목도 다 멋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게 바로 내가 일할 그 오피스 건물인가? 라고 착각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되게 위험 있게 생긴 어떤 건물이었는데 지도에서 다시 확인하니까 그거는 그냥 도서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실체 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거였나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 도서관 앞에 이제 광장에 또 굉장히 어떤
근엄해 보이는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역사 깊은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아까 산 팝콘이랑 젤리를 꺼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벤치 같아서 왠지 미안하긴 했지만 거기에 팝콘이랑 젤리를 딱 얹어두고 사진도 한 장 찍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팝콘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출출해져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다. 아까 리디큘러스 중에 하나인 이 사람들이 평소 점심을 먹을 법한 그런 곳에 가서 나도 마치 거기 속한 사람처럼 점심을 먹어봐야지 했어요. 그러고 좀 평이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다가 평소에는 안 먹어본 그런 음식을 시켰어요. 청어 구이를 시켰는데 이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무난한 샌드위치 같은 거 시켜서 먹을 걸. 왜냐면 딱 청어 구이가 나왔는데 3마리의 청어가 눈을 부릅뜨고 그냥 그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에 수트를 입고 막 되게 우아한 발음으로 플랫 화이트를 시켜서 먹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제가 혼자서 청어 목을 막 나이프로 잘라서 머리만 남기고 그 청어 가시를 수시로 입에서 발라내면서 막 먹고 있으니까 야만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어는 또 가느다란 가시가 많아서 막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 척추를 막 씹어 먹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야만인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리디큘러스긴 했어요. 웃겨서 혼자 먹으면서 웃음을 참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데 이제 진짜로 그 업무 건물을 발견했어요. 제가 만약 합격하게 된다면 일해야 될 그 건물. 근데 거기야말로 진짜로 굉장히 위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면 잉글랜드 국기가 거대한 문 양쪽에서 막 펄럭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봤는데 다 양복을 입고 있고 되게 약간 또 해리포터로 생각하게 되는데 해리포터로 치자면 마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다. 지금이 바로 내가 아까 산 그 너드 젤리를 꺼내서 먹을 타이밍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꺼내서 그 양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관람하면서 먹었죠. 근데 또 젤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그 무서운 이미지를 좀 깨부수고 근처에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어떤 카페에 플랫 화이트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입구 표지판에 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차이티가 너무 맛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마음을 바꿔서 차이를 시켰죠. 굉장히 널찍하고 좋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거기 앉아서 지원서를 한 줄이라도 좀 쓰는 거였지만 그렇게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아까 한 움큼 가져온 그 무료 리플렛들을 막 꺼내서 그거를 최대한 보기 좋게 펼쳐서 색깔도 맞추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또 느꼈죠. 나는 이렇게 구도 잡아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재밌다. 여기서 만약 홍보 담당자로 일하게 되면 이런 일도 하게 될까? 아니면 이런 건 다 대행사에 맡기고 나는 검수만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번 거기서 일하는 제 모습을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 반나절 정도를 시티 오브 런던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계속 머릿속에 맴돈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덜 무서워졌나? 좀 덜 두려워졌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움은 확실히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지원서를 쓰는 거. 또 다른 산이 있었던 거죠. 가고 싶다는 마음은 분명해졌어요. 이 회사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체 없는 두려움을 좀 깨고 나니까 그리고 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매력을 딱 느끼고 오니까 정말 이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선명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집에 와서 지원서 첫 줄을 시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지원서는 결국 안 쓰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죠. 그리고 이날 밤에 하나의 변수가 또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코기라는 친구랑 크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그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고 있긴 했는데 처음으로 좀 크게 다투고 화수목 내내 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 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목요일 밤에는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고 또 한 번 좀 싸우게 됐어요.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제 지원서 마감은 금요일 낮 12시인데 벌써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목요일 밤 1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마감까지 딱 11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썼어요, 지원서를. 밤을 새워서 아예 한숨도 안 자고 고치고 또 고치고 당연히 제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럴 생각도 안 했고 애초에 그냥 챗GPT랑 제미나이한테 번갈아 가면서 맡기면서 이거 방금 제미나이가 쓴 건데 챗GPT야 넌 좀 더 잘 쓸 수 있지 이러면서 더 낮게 발전시켜줘 이러고 그걸 다시 제미나이한테 맡기면서 이거 챗GPT가 네 거 고친 건데 좀 더 고쳐줘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수정을 거듭해서 결국은 아침 8시에 지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어쨌든 해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이번 실험의 목표는 달성을 했죠. 지원서를 마감 전에 제출하기. 이렇게 한 주간 실험을 해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실체 있는 두려움이 낫다. 일단 덜 무섭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이더라고요. 비유를 해보자면 이 시티 오브 런던에 가서 반나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면서 경험하고 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그 회사는 약간 저 멀리 안개 너머에 있는 섬 같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 섬으로 건너가고 싶기는 한데 뭐 제대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배를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거기 가서 어떤 곳인지도 보고 오고 내가 실제로 일하게 된다면 저기서 무슨 일을 할지를 체험을 해보고 오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체 있는 두려움이 차라리 낫다라고 느꼈고 두 번째는 두려운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익숙한 것과 엮으면 그나마 할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셜록 OST랑 엮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젤리를 거기 가서 먹으면서 두려움을 좀 극복했죠. 그런 장치들이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은근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의외로.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그걸 잘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네요. 제가 발표를 어릴 때부터 정말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그냥 책 어떤 구절을 읽어보라고만 해도 너무너무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심하면 눈물이 고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도. 근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몇 번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발표를 덜 피하게 됐고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게 됐거든요. 남 앞에서 말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참에 두려움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세바시 강연 중에 9년 전인가에 나온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의 강연을 한번 봤는데 거기 이런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의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운 감정이 느껴질 때, 그거를 보거트라고 생각하고 그 실체를 좀 스스로 규정을 해보고 그 두려움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깨고 싶은 두려움도 좀 있어요. 저한테 남겨진 과제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진로 결정. 저는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6, 7년 동안 마케터로 일하기는 했지만 계속 분야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국 워홀을 와서는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온갖 다른 진로들을 막 상상을 해봤죠. 작년에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음대에 다시 진학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는데, 결국 결정은 계속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두려운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정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데 내가 한 이 결정이 나중에 결국 실패로 판명 날까봐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 리디큘러스를 설계를 해봐야겠죠? 지금 생각으로는 아님 말고라는 태도가 저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거를 인생 단위로, 이걸 내가 한번 결정하면 인생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실천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갖고 있는 큰 두려움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두렵지도 않겠죠. 설거지는 하기 싫지만 두렵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글쓰기만큼은 어릴 때부터 제일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꿈인데 항상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천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저에게 필요한 리디큘러스 주문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엮어서 한번 써보기, 그리고 말하기처럼 비교적 제가 덜 무서워하는 방식과 엮어서 써보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대본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말하기 위해서 대본을 쓰는 건 그냥 글로 읽혀질 글을 쓰는 것보단 저한테는 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앞으로 익숙해지는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실천해보고 해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